영상에 앞서 경건한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시고 경제와 건강을 한 번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하게 부자가 되는 영상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극심한 만성 피로감이 몰려와 일상생활이 힘드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예전과 다르게 숨이 심하게 차거나 가슴 주변에 뻐근하고 답답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또는 유독 손발이 차갑고 자주 저린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이러한 증상들을 자주 겪고 계신다면 우리 몸속 혈관이 보내는 위험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으로 인한 혈관 질환은 소리 없이 진행되다가 혈관을 막거나 터뜨려서 판마비나 협심증 같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자로 행복한 노후를 즐기려면 재테크 과정만큼이나 내 몸속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에 기름이 끼는 이 무서운 질환을 중장년층에게만 생기는 병으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젊고 건강하다고 믿는 시기부터 혈관벽에 찌꺼기가 서서히 쌓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지혈증이 정확히 우리 몸에서 어떤 병인지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의 지방 성분, 즉 지질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져서 혈관벽에 둘러붙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흔히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이 혈관 질환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십 쪽의 세포들의 껍질인 세포막을 형성하는 아주 필수적인 재료로 사용됩니다. 또한 뇌와 신경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관여하며 햇빛을 받아 비타민 D를 합성하고 남성 호르몬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생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 소화에 반드시 필요한 담즙산을 간에서 만들어낼 때도 콜레스테롤은 핵심 재료로 쓰입니다. 진짜 무서운 문제는 혈액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는 지질 성분이 정상적인 균형을 잃고 일정 수준 이상 과도하게 넘쳐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덩치와 밀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의 지단백질로 나뉘며 각각 우리 몸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저밀도 지단백 LDL이며 다른 하나는 착한 역할인 고밀도 지단백 HDL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된 신선한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의 조직과 세포 곳곳으로 배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HDL은 세포에서 사용하고 남은 콜레스테롤이나 혈관벽에 쌓여있는 기름때를 다시 간으로 수거해와서 분해하고 배출시키는 든든한 청소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혈액 속에 배달원인 LDL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우리 혈관에서는 어떤 생물학적 문제가 일어날까요? 넘쳐나는 LDL 입자들은 혈관의 가장 안쪽 내벽을 구성하는 내피세포의 미세한 틈을 비집고 혈관 내막 안으로 침투합니다. 이때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을 만나면 LDL이 산화되는데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일종인 대식세포가 이 산화된 LDL을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으로 인식합니다. 우리 몸의 청소부인 대식세포는 이 나쁜 지질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다가 터지게 되는데 거품세포라는 염증성 찌꺼기로 변해서 혈관벽에 끈적하게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런 찌꺼기들이 점점 쌓여서 혈관 통로를 좁게 만듭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런 찌꺼기가 갑자기 터지게 될 경우 혈액을 굳게 하는 혈전이라고 하는 핏덩어리가 순식간에 생성됩니다. 혈전은 피가 흐르는 혈관을 완전히 틀어막아서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고지혈증에 대해 흔히 착각하고 계시는 오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살이 찐 사람들이 걸린다는 생각입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체중이나 겉으로 보이는 뱃살보다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팔다리가 가늘고 체중이 정상인 마른 비만 체형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 지방이 많거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즐긴다면 혈액 속은 이미 기름기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고기를 적게 먹으면 안전하다는 착각입니다. 물론 삼겹살이나 마블링이 화려한 소고기의 포화지방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혈관을 더욱 망가뜨리는 원인은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빵, 과자, 면 종류 같은 정제된 단순 탄수화물과 믹스커피, 탄산음료 등에 듬뿍 들어있는 액상과당입니다. 이러한 단순 당분은 우리 몸속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가장 악질적인 지방인 중성지방으로 빠르게 변환됩니다. 결국 고기를 안 먹어도 빵과 단 음료를 즐겨 드신다면 혈액은 설탕물처럼 끈적해지고 고지혈증에 걸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아직 젊으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오해입니다. 과거에는 고령층에서만 조심해야 할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청년층의 고지혈증 발병률이 배달 음식과 운동 부족 등의 이유로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기고 지방이 쌓이는 동맥경화 과정은 놀랍게도 10대의 청소년기부터 서서히 시작되는 현상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 고생합니다. 네 번째는 피검사 수치가 정상이 되면 약을 끊는 실수입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약물들은 감기약과 다르게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면
억제되었던 합성 공장이 다시 가동되면서 수치가 예전보다 더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약물 중단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에 결정해야 합니다. 5번째는 식단 조절만으로 해결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 중에서 음식물을 통해 흡수되는 양은 20%이며 나머지 80%는 간에서 스스로 합성해 만들어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의 대사 기능이 점차 저하되면서 수치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식단 조절뿐만 아니라 대사 기능을 끌어올리는 체질 개선이 필수입니다. 고지혈증이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며 진정으로 무서운 이유는 혈관이 막히는 순간 찾아오는 끔찍한 합병증들 때문입니다. 좁아진 혈관이 막히게 되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심대혈관 질환이 됩니다. 심장에 산소와 피를 직접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면 가슴을 쥐어짜고 짓누르는 듯한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또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나 미세혈관들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뇌졸중이 발생해 반신마비, 안면마비와 같은 심각한 인지장애가 생겨서 남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안고 가야 할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은 발병하는 그 순간부터 수술비와 입원비 등 막대한 규모의 의료비 지출을 요구합니다. 겨우 생명을 건져 태어난다고 해도 지속적인 재활치료비와 전문 간병인 비용으로 힘들게 모아둔 은퇴자금이 순식간에 병원비와 간병비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자유를 누려야 할 시기에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을 하며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끔찍하고 비참한 말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 무너지면 가족의 평화와 경제력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완화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첫 번째 실천 방법은 혈당 관리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간에서 중성지방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식사할 때는 채소 같은 식이섬유 반찬을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천천히 씹어 섭취한 후 마지막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조금만 드시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시길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착한 식단입니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가득한 튀김류나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의 섭취를 과감하게 끊어내고 건강한 지방을 채워야 합니다. 혈관 청소부 역할을 돕는 오메가3 성분이 풍부한 고등어, 연어와 염증 수치를 낮추어주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들기름 등 착한 기름으로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 섭취 비중을 크게 늘리세요. 배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귀리, 미역, 다시마 등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한 영양제 섭취입니다. 먼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혈행을 돕는 오메가3 영양제를 챙겨야 합니다. 추가로 나에게 맞는 종합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부족한 영양소가 보충되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근력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하체와 등 근육은 섭취한 에너지를 가장 빠르고 대규모로 소비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거대한 소각장과 같습니다. 혈액 속 당분이 끈적한 중성지방으로 변하기 전에 근육 운동을 통해 이 당분을 연료로 먼저 태워버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은 등이 땀에 젖을 정도의 강도로 운동해야 하며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모두 해야 합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를 사용하는 스쿼트나 런지 같은 근력 운동은 혈관의 기름때를 효과적으로 벗겨냅니다. 만약 이미 병원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는 환자라면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보다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시켜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키고 혈압을 급상승시켜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하루 7시간 이상의 깊고 질 좋은 숙면을 취하시고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혈관 상태를 점검하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일주일에 3회 이상 배달 음식으로 대충 식사를 때우는지 체크합니다. 둘째, 하루에 마시는 순수한 물의 양이 1리터보다 적고 달콤한 커피나 음료수를 자주 먹는지 체크합니다. 셋째, 매일 7,000보 이상 걷기 운동을 하거나 따로 시간을 내어서 땀이 나고 숨이 찰 정도의 근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지 체크합니다. 넷째, 최근 이유 없이 복부둘레가 눈에 띄게 굵어지고 식후에 졸음과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지 체크합니다. 다섯째, 직계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이나 고지혈증 환자가 있거나 심뇌혈관 질환으로 크게 쓰러지신 가족력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만약 방금 말씀드린 항목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이 된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은 중장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시작되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지방 성분이 맞지만 나쁜 식습관과 심각한 운동 부족 등의 치명적인 원인들로 인하여 결국 지질 대사의 균형이 완전히 깨질 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심혈관계 합병증들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환은 행복해야 할 노후를 비참하게 망가뜨리며
평생 모은 은퇴 자산을 막대한 치료비와 간병비로 모두 잃게 만듭니다. 평소에 빵이나 면, 단음료 같은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과감하게 줄여나가시고 오메가3와 같은 건강한 지방산과 수용성 식이섬유 위주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세요. 그리고 꾸준하고 강도 높은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만의 혈관 관리 노하우나 나만의 식단 조절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